(154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다시. 그대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윤회 속에 있는 몸을 해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행복해서 멀어지게 하여서 불행하게 되기를 언제나 하리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 몸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내 몸에 나라는 이 고집 때문에 언제나 나라는 집착 때문에 언제나 윤회를 하게 만들었으니 너를 갖다가 편안하게 내가 두지는 않겠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는 이제 너 자신이 지금까지 나를 윤회 속에 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들게 만든 원인이 너이기 때문에 너라는 것은 곧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원화 시켜놓고 이제 하는 얘기지. 너라는 고집 이것 때문에 나라는 고집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니 너를 갖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놔두지 않으리라. 편안하게 놔두지 않겠다. 편안하게 놔둬서 이걸 갖다 네 여태껏 네 허자른 대로 해가지고 다 망조들었지 않냐. 그죠? 맛있는 거 먹는 거, 편한 데 잠자리 자는 거, 어디 놀러, 눈 구경시키느라고 놀러 다니는 거, 또 무슨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뭐,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세세생생, 우리가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전부 다 그런 추구만 하고 살았으니까, 세세생생 산 것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산 모습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개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맨날 그 육도 윤회 속에서 머물게 만들었으니까 너를 이 생에서는 편안하게 두지 않으리라. 이제는 너의 몸은 가장 낮고 너는 모든 중생의 밑바탕이 되고 그냥 밑에 땅처럼 낮아진다 그런 얘기야. 땅처럼 낮아지고 물론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 이제 뭐 교황이 가가지고 땅에다 기사한다는데 이게 그런 도리를 알는지 몰라. 근데 뭐 그러면서 맨날 그냥 모자만 높이 쓰고 지팡이만 짚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써가지고 그런 게 형식이 아니라고. 형식이 아니고 나를 땅처럼 낮추고 이제는 나를 갖다가 나 편리라는 것은 내 욕망을 부리는데 편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 편리에 따라서 살지 않겠다 그런 얘기야. 이제 너를 갖다 그렇게 두지는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쏘은 것만 해도 수천억 겁을 갖다 쏘가서 지금 기껏해야 지금 이 생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흐름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안 쏘겠다. 이제 이놈 네 허자는 대로 내가 안 하겠다. 맛있다. 그 먹으러 쫓아다닌다 그러면 너 이놈 그렇게 헛짓 하지 마. 저 높은 자리 뻑뻑 올라서 앉으려고 그러면 네가 제일 낮은 놈 돼야 돼. 네 행복 네 즐거움을 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지 말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본분사야.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나를 갖다가 체근질 하겠다. 옛날에 뭐 와신 상담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왕이 되고 나면 밑에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뭐 대왕마마 뭐 위대하시고 무슨 뭐 고대하시고 빠마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사니까 이제 그 골머리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쏘가. 그래서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 저 어디에 뭐 그 뭐가 좋은 게 있다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건 다 쏟기 쉬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원수 갚는 것이 아주 그냥 무디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그 침대를 뭐로 만들었냐면 장작 쪼개놓은 장작을 쫙 깔아놓고 만들었어요. 장작이 30분만 해서 고여가지고 잠이 안 와. 아파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식 먹을 때 장작 속에 잠에 취할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음식 먹을 때 맛있는 데 취할까 싶어서
항상 그 곰 쓸개나 돼지 쓸개를 갖다 걸어놓고 말이야. 딱 한번 밥 먹기 전에 한번 핥아. 그러고 막 쓴맛이 무지무지 해가지고 다른 밥하고 하나도 몰라. 그냥 억지로 그냥 먹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와싱 상담이라는 데 고사가 이제 있잖아요. 그건 원수 갚기 위해 쓴 건데 사실은 우리도 요런 원수를 좀 갚아야 돼. 몸뚱아리에 이게 그 욕망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다 해도 보통 고생한 거 아니거든. 동물도 됐다 지옥도 갔다가 생난리를 쳤단 말이야.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막 3만 년 4만 년 갔다 그 지옥 속에 갇혀있고 그 지경이 됐단 말이야. 됐으니까 원수 갚을 만도 하지. 근데 그 원수를 갖다 아주 친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너무 잘해주면 안 돼. 대충 해주라고. 뭘 요구를 하면 딱 봐가지고 이 자식 또 나를 갖다 속이는 거는 왜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죄를 지으니까. 그 요거 겨우 먹여 살리해서 죽지만 않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돼. 헐벗어서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어 놔야 되고. 잠도 여러분 아파트나 그 집 너무 좋아. 그죠? 두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너무 좋아. 그러니 뭐 그렇게 편하게 안주를 하니까 공부를 생각이 안 나오지. 공부를 생각해서 왜 편하게 지내는 데가 공부를 해야 돼? 영리심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건 아유 이어서 요렇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이 고통받는 일이니까 내가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나오잖아. 뭐 우리가 이때면 침대가 워낙 푹신하고 따뜻하고 좋으면 말이지 침대 속에서 잠을 깨기가 싫듯이 말이야. 침대가 그냥 장작으로 해놨다 그러면 그 침대 속에 들어갈 생각도 별로 안 나겠지. 그거 뭐 게을러지려고 침대도 너무 요즘에 뭐 침대가 무슨 과학이래. 과학은 개뜨기가. 또 잠자는 것도 계속 버릇을 갖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스님 요즘에 잠이 안 와 죽겠습니다 하고 뭐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은 없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걸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참 잘된 일이잖아. 잠이 들어오니까 잘 됐잖아. 그 늙어서 뭐 잠이 좀 들어오거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왜 나는 잠이 안 올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또 골치 아프면 그 시간에 정진을 하면 되지. 나이 들면 그런 좋은 점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젊어서는 그냥 잠이 계속 와가지고 그냥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잠이 와서 새벽에 그냥 못 일어나서 네 발로 끼고 그냥 이불 속으로 도록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늙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것이 잠이 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잠이 적어지는 대신에 잘못하면 이제 자꾸 낮에가 비몽사몽해지는 혼침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이제 어쨌든 잠이 안 올 때 좀 잘 됐다 내가 정진을 하면 또 이 몸이라는 게 웃겨가지고 또 정진을 하고 또 잠이 와. 몸뚱아리라는 게 하여튼 개떡같아. 그래서 정진을 좀 하려고 그러면 잠이 안 와서 말똥말똥하다 책 들고 앉으면 잠이 오잖아. 이거 참 잠이 왔다가도 정진을 하려고 잠이 바짝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는 잠이 와버려. 그래서 이게 이 몸뚱아리라는 게 이거 나라는 놈 여태까지 바로 사는 법에는 나를 도와준 적이 별로 없어. 바로 살려고 할 때는 도와준 적이 없다니까. 바로 살려고 남을 위하려고 해도 내가 먹지 네가 왜 남을 주나 이렇게 해버린다고. 옷을 하나 그래도 내가 걸치지 왜 좋은 옷을 남 주냐 이래버리고. 막 먹는 것이 남아도라도 이건 저장을 해놨다가 먹지 왜 나를 주냐. 나는 항상 지금 누가 아껴서 산다라고 그래. 아끼면서 산다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소비하고 함부로 사는 것보다는 아끼는 것이 좀 낫지. 그러나 아껴서 뭐 하려고 아낍니까? 내가 그 다음에 물어봐. 아껴서 뭘 하기 위해서 아낍니까? 그러면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그건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 아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목적이라 그러면, 그게 최종 목적이라 그러면 그건 아주 인색하다. 아끼어서 내가 아끼고 그리고 그 잉여분을 가지고 남을 도우는 데 쓴다 그러면 참으로 아끼는 것이 훌륭하게 빛나는 일이 되겠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아끼면서 아껴가지고 이거 아껴서 모아놨다고 내가 내 아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건 애착에 쓰는 것이니까 바른 길이야. 길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항상 누가 아껴서 산다 그러면 아끼는 것을 무엇 때문에 당신이 아끼냐. 난 물어. 그래서 물으면 아껴서 만약에 100원짜리를 살 걸 갖다가 50원짜리만 사고, 그 이제 아낀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에게는 아끼고 자기는 풍뎅풍뎅 또 쓰는 사람이 있어. 남만 아끼라고 그러고, 그 남 안 아낀다고 욕만 하고 다니고 지는 또 풍덩풍덩 쓰는 놈이 있어. 그런 놈은 아주 나쁜 놈이라. 아주 못 쓰는 놈이라. 그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이 그 승용차를 갖다가 작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작은 차를 타시오. 그러면 맞지, 그지? 근데 지는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남 보고 그러면 왜 그런 차 타고 다니냐고. 그럼 말도 미켜들 하지도 않아. 그 앞에서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뒤돌아서고는 그 자식 그런다. 지나 아끼지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항상 아낀다는 사람도 내가 아낀다고 하면 내가 물어. 무엇 때문에?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냐? 안 그러면 남을 돕기 위한 후득한 사람이냐? 그걸 내가 그것을 바로 구분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를 아끼는 척만 대부분 해. 요즘에는 남 앞에서 뭐 비단이 있으니까 여론의 그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 비단이 있으니까 아끼는 척만 하고 끝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도 아끼지 않고 지 자식에게는 흙구멍에 돈을 갖다 몇 억씩 퍼부으면서 남한테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일전 한 입 주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왜 줘야 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또는 말하고 있는 업이라든지 또 우리 몸뚱아리의 업이 그렇게 허망하게 여지까지 살아온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온 것이야. 그래서 죄업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상황이 되어 왔단 말이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남의 행복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이네. 부처님은 성인이 잘못된 말씀 없네. 그러기에 공덕 결과 분명히 보게 되네. 부처님 말씀을 갖다 금구성은 그래. 금의 입으로 말씀하신 성스러운 말씀이다. 그건 이제 비유한 말이지. 거짓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인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문턱을 베고 자면 문지방 있죠, 그죠? 문지방을 베고 자면 뭐 어쩌느니 그게 뭐 귀신이 달아붙느니 뭐 어쩌니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귀신 달아붙지는 않고 문턱을 베고 자면 문이 꽉 닫혀버리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사람이 지나가다 넘고 다닐 수도 있고 그건 사람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지방을 베고 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보면 그 얘기를 갖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옛날에 무식한 사람이 많고 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베고자 뭐 귀신이 뭐 침노를 하느니 이런 얘기들을 해놨다고. 그런 얘기들과 같이 부처의 말씀도 인과의 법문 이런 것이 중생들에게 바로 살라라고 준 급박한 얘기다라고 요즘에 덜 떨어진 학자들이 그런 것은 방편에 그냥 사실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급박하기 위한 그러니까 좀 경고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하신 말씀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들어있어 요즘에. 뭐 대학을 나왔다는 놈들이 말이야. 불교를 갖다 했다는 놈들이 그렇게 강의하는 놈도 들어있다고 해. 그건 뭐 아주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야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콩 심은 데 콩이 분명히 나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 때문에 팥 심어놓고 팥이 난다. 그리고 팥의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팥을 심어놓고 여는 콩이 나고 콩을 심어놓고 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 또는 콩을 심어놓고 방법으로 여기는 팥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부처의 말씀은 전부 다 사실 그대로 전부 다 팩트야. 사실이야. 한 말씀도 거짓말을 하신 말씀이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낮은 차원의 얘기를 갖다 하실 때 그런 얘기를 갖다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야. 낮은 차원 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사실이야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지금까지 사실이 아닌 말씀을 누가 발견한 적이 아무도 없어. 이거는 사실 아닌데 지금 과학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 아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은 사실과 틀린 말이다 라고 얘기를 지적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뭐 공성을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제 인도사에서 공성에 대해서 모르는 놈들이 막 아이고 그러면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뭐 돼서 생겼으면 이렇게 해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외도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논쟁을 통해서 전부 다 논파가 다 되었지만은 지금에 봐서는 끽소리도 못해. 더더욱이나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과학자들도 끽소리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도 과학자들도 한마디도 못해. 왜? 사실이니까. 저들 해보니까 저들도 전부 다 과학의 인과잖아. 그죠? 인과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서 나온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에볼라 바이러스다. 번지는 조건이 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럼 걸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약 한 70, 80%가 죽는다. 그건 사실대로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무지한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무당한테, 그 아프리카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그건 분리하고 죽는다든지 그런 소리를 해놨대. 그래서 18명이 무당말 듣고 탈출을 해버려가지고 온 마을에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옮겨놓고 저 사람한테 옮겨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당에 그 무당말 들어가지고 그 마을이 다 쏘아대버리고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원인과 조건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라는 것은 지금은 전에는 그걸 몰랐어. 그러나 지금은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바로 보여 그냥. 그 원인균이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서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테면 인과론이라든지 연기론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든지 그 핵심은 공성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
그리고 내가 번뇌를, 그런 사회적 구조, 이 우주적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번뇌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주셨고, 그걸 없애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희론이 아니고,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사실 가지고,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고 무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여태까지 우리 불교는 제자들이 다 비판해서 봤고, 또 실제로 그렇게 부처님 허락하는 대로 수행을 해봤고, 해보니까 다 되니까 뭐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나 혼자 독립적 주체가 있거나 나 혼자 개별적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럼 나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이 세상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전부 주변 조건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어. 하나도 독립적인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조건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 예를 든다면 말을 잘 타고 가려면 말을 건강하고 잘 먹여놨고 만족감을 갖다 얻게 해야지 내가 말을 잘 타고 갈 수 있잖아. 그치? 말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말이 성질이 싸납다든지 말이 주인 보기를 우습게 한다든지. 나는 전에 보니까 중국에 가서 계족산으로 올라가는데 말이야. 거기서 이제 중간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말을 타고 올라가야 돼. 계단을 쭉 올라가지고 말을 타고 올라가야 돼. 말 타고 올라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요런 말이 내 말은 절대 안 들어. 딱 그 주인 말만 들어. 그래가지고 좀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는 곳이라서요. 말이 가면서 좁은 소롭게 딱 지 발 디뎠던 데만 딱 디디니까 요만큼씩 발 닿는 그 부위가 파져 있어. 어떤 데는. 그럼 말이 그 탁 발을 디디면 물이 안에 있잖아. 물총 올라도 푹 올라가지고 이게 다 뒤집었어. 그래도 근데 주인이 말이야. 휙 하면 그 발자국으로 딴 데 디뎌. 그것도 웃겨. 뭘 가지고 주인이 그러냐면 돈을 팁을 안 주면 그냥 물고기를 바꾸고 가. 그래가지고 푹 밟으면 물이 푹 올라가서 돈 안 준 놈들은 올라가서 전부 다 흙먼지를 다 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계단 올라갈 때쯤은 그러면 완전히 노랑미가 돼 있다니까. 그 돈을 이제 팁을 주고 한 100위안이나 200위안 주고 나면 그 말 주인이 휙 한번 넣으면 물구덩이 하나도 안 밟아 이놈들. 그리고 그 물구덩이 있는 데쯤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말이 자동으로 딱 서서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안 가. 그 주인 저 먼 산 보고 있다고. 그러면 돈을 주면 또 휙 하면 가. 안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떠나잖아. 그러면 그 말은 틀림없이 막 물을 푹푹 밟고 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광지는 어쩔 수가 없더만. 거기에서 뭐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는 물고기 뒤집어. 그놈들이 걔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래서 하여튼 보시하고 하여튼 물 덜 뒤집어 쓰고
그러면 말이 말이야 아주 기분 좋게 간다고. 태워가지고 가면서도 아주 또박또박.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 생명을 부지하는 조건은 여러 자연적 조건들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조건, 동물과의 관계의 조건 이런 것 수없는 정말 헤아려 보면 84,000의 조건들로 다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근시를 할 때 우리 생명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 보살행은 가장 핵심이 뭐냐? 그 모든 조건들이 정상적이고 생명들 자체가 행복해 하고 싶다는 것은 나와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것이. 그래야 나의 아상이 사라지면서 내가 점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의 방식이, 행동의 방식이 육바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수행방법인데 우리 한국에는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잘못 왜곡되어지게 했거나 육바람일 같은 이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 그대들이 육바람일 안에 내용의 지간까지 다 합해서 그대들이 그런 수행을 해나가면 분명하게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길이 거짓말 한마디도 0.0001%도 보탬 없이 된다고 말이야. 왜 그걸 안 믿고 안 하느냐. 딴짓들 하고 앉았냐. 자꾸 수행이라는 것이 무슨 편협된 어떤 한 가지만 보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여러분도 가서 내가 수학 잘한다고 학교 가서 수학만 하고 앉았을 수 없잖아. 수학만 하고 앉았으면요. 학교 진학도 안 될 뿐더러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그 수학 능력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캐나다는 가서 보니까 만약에 그 점수가 어느 과목이 70점 이하가 되면 선생이 과외를 해주거나 옆에 잘하는 친구가 도와주게 돼 있어. 선생이 그런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과외를 선생이 나머지 학습을 시킨다고. 왜냐하면 70점 이하가 되면 다음 학기 올라가서 점점 떨어져. 나중에 수학 능력이 나중에 한 3, 4년, 5년 지나버리면 40점대로, 40, 50점대로 떨어져 버린다고. 왜?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서도 국어 배우고 수학 산수 배우고 자연 배우고 사회 배우고 미술 배우고 음악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그죠? 지금 이 기초사회에서는 그걸 이만큼 배워야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서로가 그 인간적인 교류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를테면 음악회 같은데 유럽 사람들이 잘 가서 듣고 앉았는 것은요. 왜냐면 그네들은 어려서부터 다 그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가서 듣고 알기 때문에 듣고 앉았는 거예요. 나보고 뭐냐면 발레를 보러 오래. 발레를 우리는 봐도 춤추는 것밖에 모르겠어. 그 뭐 몸짓을 이렇게 하면 뭐고 이게 다 신호가 다 있거든 이게. 내가 그건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보잖아. 그 뭐 아이고 이쁘게 춤추는구나. 저렇게 하면 뭐 느낌으로 아이고 그냥 슬픈 모습이구나 이런 정도만 느끼지. 구체적으로 무슨 뭐 어떤 제스처를 했을 때 어떤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든지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레를 봐도 그냥 몰래야. 저 강주에서 비엔날레 뭐 한다 그러니까 그때 첫 회 할 때 막 할머니들 동원돼 가지고 비엔날레 보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2시간 기다렸다가 기껏 봤는데 뭐 동상 하나 뭐 조각상 하나 뭐 이러고 있는 거 2시간 기다려서 보고 하니까 나오면서 할머니들이 말하면 비엔날레 부엔날레가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제 불교를 갖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서 수행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진짜 번뇌가 끊어지는 상태까지 차근차근하게 해나갔을 때 진정한 행복이 죽음 앞에서도 불행하지 않는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교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조직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복을 빌어서 되는 거야. 차라리 복을 빌으면 가서 뭐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비는 게 차라리 나아.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예. 인과를 갖다 내가 복된 인과를 내 마음을 그렇게 내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해서 복을 짓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도 내가 빌기만 해가지고서는 불가능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라도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들을 갖다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 없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이제 발버둥을 쳐야 된단 말이야.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아니 나는 이제 고속도로를 하고 가더라도 내가 자꾸 눈에 밟히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인간만 살려고 하는 것이야. 그것도 자동차만 쌩쌩 달리는 인간만 살려고 하는 거지. 사람도 고속도로 때 닦아놓고 나면 이쪽 말고 저쪽 말에 단절이 돼버려. 소음 일어나지, 밑에 단절 돼버리지. 어? 단절이라는 게 이제 도로의 단절, 통행의 단절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단절도 있고 심정적인 단절도, 그 큰 고속도로에 만들어 놓고서 차가 백 몇십 킬로씩 휙휙 하루에도 수십만 대가 수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심정적으로 그쪽 마음으로 저쪽으로 안 건너간다고. 그러면 이쪽 말과 저쪽 말은 심정적으로 단절이 돼버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행복뿐만 행복도 해치거니와 한편으로는 그 적응이 안 된 동물들은 하루에도 전국의 도로에서 나는 치여준 게 수십만, 뭐 사람 교통사고 난 것만 따지지만 동물들 교통사고 난 것을 따진다 그러면 아마 수십만 건 하루에 일어날 거야. 오수리, 너구리, 뱀, 뭐 맹꽁이, 뭐 꽝 수없이 죽을 거야. 걔들은 차라는 것을 지나가는 속에서 느껴본 적이 없어. 적응이 안 돼 있다고 차에. 사람도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이 죽잖아. 그네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도로를 닦으면서 뭘 해놓은 것이 있는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걔들은 다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쫓아다니는 거야. 그럼 걔들은 불행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는 도로를 크게 내는 것도 정부가 허가를 잘 안 해. 도로를 갖다가 도로를 닦아가지고 아스팔트를 크게 내놓고 차가 쌩쌩 달리는 것도 허락을 잘 안 한다. 또 거기 사람들은 육도연애하는 가운데서 나와 연관된 동물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 사냥하고 잡아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것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 지어서 사과를 따면 사과의 한 부분을 원숭이나 다 먹게끔 놔둬. 우리는 새가 먹거나 원숭이가 먹거나 못 먹게 그냥 총으로 쏴버리잖아. 걔들은 왜 먹을 권리가 없느냐고. 이 마음이 참 이쁘잖아요. 별을 베다가도
10분의 1 좀 남겨놔. 이쁘잖아. 우리는 주남 저수지나 이런데 가창오리 같은 거 이렇게 날아오면 농부들이 이 잘못 비틀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냥 농약 묻은 알코올 때 뿌려가지고 수만 마리씩 수천 마리씩 학살시켜버리는 경우가 왕왕 많이 일어나죠. 원인 없이 막 몽땅 죽었다. 원인이 없지는 않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 간도 그러고 나무와 사람 간도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무도 푸르르게 잘 자라주면 그게 결국 나무에서 뿜어내는 그 이산화탄소도 걸러내주고 산소도 만들어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나무에서도 나뭇잎도 떨어져서 부엽토가 돼서 또 곡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 스스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북에는 다 차단당하고 연료가 없으니까 산에 나무를 다 뱉어버렸다고. 그리고 식량이 없으니까 산에 7부 8부 능선까지 밭을 다 쳤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나무도 없고 동물도 이제 그럼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곡식도 많이 하고 나무도 뱉대고 그러면 이익을 본 것 같죠? No. 비만 많이 오면 산이 무너져 내려버려. 나무가 저기 산에 있으면 그 큰 나무들이 전부 다 낙엽이나 이런 것 나무 자체가 심지어는 썩이목 한 그루 30년생 된 썩이목 한 그루가 물 드럼통 있죠. 그죠? 한 드럼통 정도를 갖다 나무 그 썩이목 이파리에서 잡고 있어요. 이게 한 1톤 정도를 잡고 있다고. 그 나무가 1000그루면 1000톤을 잡고 있다. 그러면 비가 그친 뒤에 이게 떨어지잖아요. 바람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그 홍수 조절 능력이 대단히 크거든. 근데 나무 싹 베풀고 나면 확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강 하상이 높아질 거라 밀고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홍수가 맨날 나는 거야. 물길이 지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사람도 결국은 그 전문가들 이북에 갔다 와서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더라. 비만 많이 오면 그냥 뭐 방천사업이 그런 거 필요 없대. 그냥 밀어제껴 버려. 지금 사실 한국에는 그 수림이 좋고 그래가지고 홍수 조절 능력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가 30년 전 벌거숭이산 뭔 노래가 있지? 산에 사는 메아리 뭐 그 메아리 그 노래 쪽이죠. 그래서 홍수 조절 능력이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비가 만약 우리 벌거숭이 산일 때 홍수 나는 것하고 지금 홍수 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아마 1년에 수십조씩 돈을 버는 게 됩니다. 돈으로 따져도. 여름에 벼농사 짓는 거 있죠. 그죠? 벼농사가 우리 벼농사를 안 짓게 될 때 여름에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 첫 번째로요. 그 논에 물대에 놓은 것이 물을 이게 잡고 있는 이 양이요. 엄청난 홍수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자꾸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경제적 이유만을 갖고서 자꾸 따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식량은 안보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홍수 조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갯벌 같은 거 지금 새만금 같은 거 막았다.
새만 같은 거 막아가지고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곡식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곡식을 얻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새만금을 막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구나. 그 막아버리고 나서 오히려 거기서 얻어지는 수산물보다도 훨씬 더 돈을 수십조를 들여놓고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생명을 다 죽게 만들어 놓고서도 그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도 않아.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 욕망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의 생각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내가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어서 10년, 15년 정도 요 사이에 또 난리가 한번 날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곤충 종류가 지금 완전히 방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게 1년에 우리나라에 쓰는 농약 양만 봐도 얼마 정도 살충제가 전국적으로 살포되는지, 또는 전기를 갖다가 전에 누가 현대에서 금강산에다가 거기다 우리나라 전기를 끌고 올라가지고 금강산을 불야석으로 불을 켜놓고 만들었다. 금강산 다배를 생각하지 마라. 생태계 자체가 나방이고 뭐고 다 유인돼서 저녁에 다 죽는다. 여러분 지금 요 시내 그 가로등 같은 데 가서 보면 옛날에는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초기에 막 했을 때는 가로등 안에 막 벌레들이 막 있어요. 밑에 시커멓게 가로등이 싸고 있는 밑에 시커멓게 돼 있잖아. 지금은 벌레들 그 유인돼서 들어가는 벌레도 없어요. 다 죽었어. 토종불 몇 년 전에 전멸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전자파, 핸드폰에 이런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건지, 농약 때문에 그런 건지, 또 한 번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직도 연구 자체도 않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치명적으로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아무도 요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론적 사고를 한다 그러면, 이건 연기론적 사고가 아니라 가장 욕망적인 동물들이 다 죽더라도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주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건 매우 위험해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나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거의 곤충이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 곤충을 하도 많이 접해가지고 곤충에 대한 거부 반응도 없고 죽이고 하자는 생각도 없고 그냥 있으면 요거는 해충이고 요거는 피해야 될 거,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곤충 구분도 안 될 뿐더러 그걸 바로 보면 바로 두드러 잡아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건 모든 곤충을 다 해충으로 생각해서 다 두드러 잡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정책 입안자가 되고 사회에서 구성원이 돼서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 내가 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져요. 적어도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곤충들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사람도 못 삽니다. 내가 한번 영암을 가서 영암 그 앞에 들녘을 벼가 한참 자랄 때 한여름에 8월달 정도에 7월 말 8월 그 사이에 그 들녘을 아주 평야 그 벼농사하는 들녘을 가보니까 전부 다 죽은 들녘이에요. 농약을 얼마나 때려쳤거든 깨구리 한 마리, 벼메뚜기 한 마리가 없어요. 밑에 나는 잡초 하나가 없고 오로지 그냥 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니까 나는 살균제 냄새나 살충제 냄새를 잘 알거든. 살균제, 살충제를 섞어서 도포를 하고 뿌려버리고 그 안에 다 죽었더라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마 그걸 복원시키려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동안 우리가 그걸 파괴하면서 얻은 이익에
몇 배를 집어넣어야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그건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여 아주 오랜 전생부터 지금까지 그 좋은 선업을 계속해서 지었다면 대자비의 부처님 경지는 아니라도 지금같이 고통 속에 헤매진 않으리라. 그러지. 지금 욕꼬라지로 사는 것 보면 전생에 지지리도 먹은 것도 좋은 선업으로 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에? 생긴 것도 옥돌매처럼 생겼지. 막 한 3층 옥상에서 자갈밭에 떨어진 뭐 매주처럼 생겼지. 뭐 복이라고 해서 뭐 어디 좀 뭐 돈을 풍 써보려고 해도 돈도 풍 많지도 않지. 뭐 건강을 생각해봐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으지. 남편이나 마누라를 만났는데도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지도 않지. 뭐 자식을 만났는데 자식이 그렇게 효순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지. 이게 복을 지어놓은 게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어쩌요? 따져놓고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중에 이게 선업을 갖다 우리가 닦아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주 뭘 하면 순조롭게 뭐가 착착착 복이 있으니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일을 하는 것도 흘금하다 꼬이고 뭐 비틀어지고 뭐 안 되고 뭐. 그런 거 보면 뭐 복조가리도 금음날 달조가리만큼도 안 지는 것 같다는 생각. 가끔 그렇게 들 때가 없어요? 예? 욕심을 버리니까. 그 뭐 욕심을 버린다는 일하고 복을 짓는다는 거 같은 소리야. 그게.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남을 위해서 위하는 일인데 그게 복 짓는 일이거든. 복을 좀 지어서 남에게 많은 위함을 행했다 그러면, 그죠? 지금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전생 지은 그 전생에 지은 복들이 있어서 매일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전생에 잘 복을 지어서 이렇게 했으면 이 생에서 그냥 장사를 해도 잘 되고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전생에 복을 지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전생에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피해만 입히고 그 사람들 이용만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는 안 쏘가. 야가 빠져가지고 안 쏘가.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나도 먹으러 안 와. 뭐 잘해놨다고 먹으러 오시오 그래도 안 와. 왜? 모르긴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무의식 속에서 전생의 일을 네가 속였지 않느냐 그게 있어가지고 안 와. 뭐 영감님이 인색하다 돈도 잘 안 주고 인색하다고 전생에 얼마나 속였으면 그랬을까. 그것도 돈을 턱 맡겨놓으면서 자네가 알아서 써서 그러면 전생에 그만큼 안 속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이야. 선업을 계속해서 그 뭐 선생, 이천생 이렇게 쌓았다 그러면 뭐 부처님 경지에는 안 올라갔어도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출중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근데 찌질이도 잘 안 된 거 보니까 전생에 지은 것도 별로 없고 이 생에 와서도 콧질질이 생각하고 밴댕이 생각하고 뭐 밴댕이 같은 그런 족좁은 생각만 하고 맨날 발발발 떨고 맨날 남만 원망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봐야 돼. 수행자는 항상 이렇게 반성을 안 해보면 그거는 뭐 정말 큰일이지. 이생처럼 말이야, 와서 보니까 뭐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모를 때는 또 몰랐어도, 무엇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이, 그 의지한다는 대상 자체가 사실 흠망하죠. 흠망해. 그렇게 그냥 살 것 같지만은 지나가고 보면 또 흠망하고, 또 썩은 새끼 줄이고, 또 썩은 새끼 줄이고, 계속 그렇다고. 그러므로 거듭해서 말한 바와 다름없이 남이 흘린 정과 혈이 함께 합한 이 몸인데, 마음이여 나라고 집착했던 것처럼 똑같이 남에게도 같이 하리라. 보면 우리 몸도 아니고 나라고 지금 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정혈이지, 실제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몸뚱아리 된 걸 그걸 갖다 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게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정혈이 지금 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건 남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나가 본래부터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정혈이야. 어머니 아버지 정혈이야. 그런데 남은 왜 나와 같다고 생각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혈 그 자체도 남이었는데 나라고 지금 고집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남은 내가 그것도 남을 나라고 고집하고 살면서 왜 남은 나라고 고집하고 못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아주 역설적인 설득이에요. 중생이한 원력을 거듭해서 키워서 내 몸의 부분들과 모두를 다해서 필요한 중생에게 남김없이 베풀어서 중생들의 위기에 보시해야 한다네. 이 내 몸은 행복해도 남들은 불행하며 내 자신은 고기에도 타인들은 천박하며 나에겐 이기요 남에겐 손해라면 그 잘난 나에게도 질투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두 개서 보면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이나 이런 것은, 돈은 나하고 신경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정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야. 돈하고 무슨 정 들어서 사요? 그거는 절대로 침뱉어가 센다고. 그 돈이 더럽다는 소리지. 그죠? 더럽다는 소리 옆에 해가지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뭐냐면 욕심만 살짝 걷어버리면 똑 떨어진다. 욕심만 걷어나가면 나하고 신경하고 연결 안 된 것들은 대부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욕심으로 나라고 고집하는 것들이거든. 그 내 집, 내 돈, 그죠? 내 옷. 그런 것들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욕심만 살짝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욕심만 거두고 보면 개도 안 물고 와. 개가 돈을 왜 물고 와? 개가 웃는다니까 사람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고. 그래서 야 개만 또 못한 것들 하고 웃는다니까.
저것 때문에 왜 싸우지? 그런다니까.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 정만 띄버리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영감 부부가 되면 엄청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도 막 정만 떨어지면 그냥 정말 원수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뭐라면 정내미가 떨어져서 못 살았는데 그러면 그건 정말 진짜 남이 된 거야. 연결된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이제 살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60년을 괴로웠다. 고생했습니다. 정 안 뛸라고. 그래서 말이 나오면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살았대. 미운 정이 어디 있어? 미운데 정이 어디 가노? 그러니까 60년 괴로워 살았다. 참 고생했습니다. 참 인내심이 강합니다. 요즘 애들이 인내심이 안경에서 막 정띠버리고 빨리 이혼하는 것들도 요즘 많아. 뭐 찬사를 보낼 일은 아니지만도 일찌감치 정띠고 좀 수행했으면 좋겠어. 근데 수행을 안 하고 딴짓하니까 문제지. 근데 이 몸뚱아리는 신경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사후에 시신을 기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사후인데도 살아있을 때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응?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휘짓고 저렇게 잘라내고 그러면 내가 그냥 영 불편하지 않을까. 그걸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난 절대 화장하지 마소이. 난 뜨거운 불에 들어가기 싫래. 이거 쥐가 알아야지. 하더라고. 그거 알아야지. 나 그 뜨겁다고 띄워놓은 놈 한 놈도 못 봤어. 그걸 지금 모른다는 얘기야. 요것도 전부 다 신경, 힘줄, 뼈마디 이런 것만 이게 연결돼 있어서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지. 실제 신경만 딱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끊어지고 나면 일단은 그냥 뼈하고 힘줄로 그냥 붙어있는 덜렁덜렁 붙어있는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해. 그렇죠? 그냥 이것도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냥 집합되어 있는 것이구나 한다면 깊이 있게 한다면 그건 중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보시할 수 있어.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선화을보살 나오잖아. 선화을보살 같은 경우 몸을 갖다 보시했거든. 가능해. 만약에 이제 내는 행복하고 남은 불행하고 내 자신은 고귀하고 남은 천박하고 나는 이익이고 남의 손해본다면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그럼 너 자신에게는 왜 질투하지 않느냐 말이야. 너 자신이 높고 잘나고 그랬으면 네가 네 자신에게 좀 질투 좀 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한테는 안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본다 그러면 네 스스로도 실체가 없는 존재인데 너는 왜 네한테는 질투하지 않느냐. 남과 내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지. 이건 이제 굉장히 본인을 갖다가 신뢰하는 거야. 나만의 편안을 원하지 않으며 남들의 고통은 내가 모두 받아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자각하여 허물이 있나없나 마음 깊이 관찰하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만의 행복을 갖다 추구하는 것은 되지도 않고 그건 실패할 확률이 100%예요.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거고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이기심으로 살면요. 삶은 점점 본인이 외로워지고 고립되어지고 짜증나고 분노나고 화가 일어나고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이타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오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살면서 야 이게 내가 이게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허물이 있나 없나 항상 살피고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쨌든 옳지 않다. 남들이 악행하여 잘못을 하였어도 내 자신의 허물로 돌려야 하지만 나에게 먼지 같은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대중 앞에 모아가서 참여해야 한다네. 이제 남의 고통들을 내가 대신하리라 라고 한다고 해서 남이 받는 고통이 내한테 전부 다 전가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암이 뭐 내한테 전이 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래야만이 그를 위하는 중생을 위하는 자비의 마음이 나오고 그래야만이 나만이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사라지고 그래야만이 중생을 해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고통을 갖다 내가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안 낸다면 그것은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생각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참선을 오래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손 치더라도 경을 다 외운다 손 치더라도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왜? 나의 고통이 되는 아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들이 이제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는 그 보살 수행을 할 때는 이게 내 잘못이구나. 요거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작은 잘못이라도. 그게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남의 잘못은 엄청 확대시켜서 보고 지 잘못은 아주 축소시켜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방어 심리가 있거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보살 수행이 안 돼요. 전부 다 내 허물이구나. 남의 허물을 보면서 이건 내 허물이구나. 그래야 내가 공부에 진척이 있어야. 진척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공부에 나아감이 되질 않아요. 내 잘못은 언제든지 자각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서 반성을 갖다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참회절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참회를 합니다. 악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참회거든. 그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남들의 선행은 칭찬하여 알리고 남들의 선행은 칭찬하여 알리고 나에 대한 칭찬이나 소리 없이 감추어서 나에 대한 칭찬이나 소리 없이 감추어 내 스스로 낮추어서 종처럼 해야 하며 내 스스로 낮추어서 종처럼 해야 하며 모든 중생 위하여 봉사해야 하리라. 모든 중생 위해서 봉사해야 하며 우리는 이 반대잖아. 남들 선행은 잘 알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지가 조금 잘한 것은 대단히 크게 알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 나는 노장들 법문하는 것도 보면 나는 불편해. 뭐 백두산에서 100년, 태백산에서 아주 머리가 하얘지도록 하고, 뭐 지리산에서 지루오도록 하고,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내가 수행을 했다고 말이야. 수행이라는 거나 뭐나 이게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농사 지은 것은 그 알곡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결론을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수행했는데 뭐 지금 당시 바뀐 게 뭐요? 암암밖에 없다. 수행했다는 암암밖에 없다. 그건 개떡이지.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야.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중생들에게 이게 없어. 지 자랑 만들고 온 거지. 나는 달라이라마 법문이나 티베트 사람들 법문을 들을 때 내가 감동받은 것이 한 번도 내가 뭐 이렇게 위대하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무슨 능마를 입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해. 그건 지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보면 옛날 어떤 스님이 아주 이렇게 지극정성을 했는데 나는 언제 그렇게 따라갈지 모르겠다고 항상 그렇게 말하지. 나는 이미 다 해서 끝내고 나는 부처가 돼버렸어. 있다고 소리 하나도 안 해. 한국에는 전부 다 부처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로서 정말 번뇌가 다해서 행동하는 것을 남이 보고서 아이고 칭찬을 그렇지 않아. 내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네. 옛날에 정수스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라한테. 왕이 말이야. 그 정수스님이 그 결과로서 그 사람 대승불교를 수행하는 결과로서 그렇게 보살행을 하니까 왕사로 모시라니까 새벽에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다. 창피하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은데 왕사는 무슨 왕사냐.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를 쬐끔 먹어서 막 많이 했다고 부풀리고 대단하게 뭘 한 것처럼 부풀리고 대단한 거는 뭐 개떡이 대단한 게 있거니. 내 스스로 낮추어서 종처럼 해야 하고 모든 중에서 봉사해야 돼. 내가 항상 낮추고 그러니까 원효 스님 같은 경우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복성거사야. 자기 스스로 얘기할 때 복성이라고 했어. 이 짝대기 하나 긋고 이게 점 찍어 놓은 거죠. 복자야. 무복이, 변복이, 뭐 전복이, 아주 이 위에 한 일자 이게 하늘이거든. 그 사이에 이 짝대기 하나 있는 사람이고 밑에는 땅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인데
제일 아래 사람이에요. 하늘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늘과 땅에서도 땅 위에 내가 서 있다 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복성 그랬다고. 나의 낮춤은 나는 땅 밑으로도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아주 천민들을 얘기할 때 복자를 썼거든. 무복이 뱀복이 이렇게 뭐 뱀장수를 갖다 뱀복이라고 그래. 사복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뱀복이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성자는 뭐냐, 반짝반짝 깨어날 성자야. 나는 아상이 다해서 정신적으로 깨어났다. 그래서 이 양반 얘기가 건강한 산맥인론 얘기할 때 딱 그 황룡사에서 법문하실 때 그 얘기가 자기 호라니까 100개의 습가래를 구할 때는 나는 여기 없었노라. 하나의 들보를 구할 때 나는 여기 있었노라. 법을 얘기할 때는 당신은 들보의 얘기를 했고 낮추었을 때는 땅 밑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얘기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것이 종처럼 생각해요. 일체 중생을 내가 위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했더라도 그냥 아상이 살아있어서 안 돼. 잘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흠물의 시작이니 큰 공덕이 있더라도 드러내지 말아야지. 공덕을 지었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전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니. 그래서 PR 한다 그러더라고요. 광고를 PR 한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참 누가 비꼬아서 얘기를 잘했어. PR이 뭐냐?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럼 PR이에요. 그치, 잘못한 것은 안 알리고 피하고 잘한 것만 알리는 것을 PR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해?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니까지 것들? 부자들이 좀 들어야 돼. 비nom을 것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귀를 팍 틀어막고 앉았어. 또 뭐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은 내가 잘생겼다? 이로부터 허물이 시작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큰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질투의 대상이 돼. 따라서 허물의 시작은 내가 대단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낮춰야 돼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낮춰야 돼요. 낮추지 못하면 누가 무슨 뭘 하면 화가 벌컥벌컥 올라온다. 그 허물이 나오지. 나는 뭐 아사히 신문에 산케이 신문인가 산케인가 산업경제지 일본에. 응? 이번에 뭐 기자 서울 지구의 기자 청와대에서 고발해가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 수사하고 했어요. 나는 그래 뿌리겠더만.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느냐고. 이제 그 아사히 신문에서 정윤회 씨하고 같이 있었다. 연애했다. 그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내가 싱글인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좀 너그러우면, 참, 연애할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 버리고, 끝나는 거라고.
연애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도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도 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연애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한 30살로 보입니까? 그래서 얘기해주고 말 앞으로 해야지. 미국 같은 데는 막 그러거든요. 맛을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뭐라서 하면 삐딱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아. 그럼 대통령이 나와서 브리핑할 때 그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손 들고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보고 질문하라 그랬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쪼커하고 애미기는 정도 하지 막 고발하고 그렇게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좀 대통령께서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더라. 그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세속살이라는 것은 지 잘했다고 막 그냥 남이 칭찬을 안 해주면 지가 자화자찬한다. 자화자찬을 막 해요. 내가 뭐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나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아주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아이고 그래요. 사실상 된장찌개를 하나 끓였는데 영감이 먹다가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그거 왜 물어? 맛있어요? 내가 오늘 시장 가가지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건 뭐 맛이 뭐다가 안 오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게 뭐야 그게. 옆구리를 찔러서 절박히지. 맛이 있으면 지가 말 안 해도 옆구리 안 찔러도 된장찌개 맛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맛이라는 것은 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는 사람의 심리 상태도 있을 거고 그때 배가 고팠으면 뭐 좀 더 맛있어 이런 게 그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다를 건데 꼭 일률적으로 내가 지금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맛이 꼭 있어줘야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해버리네. 없잖아요. 생각하면 나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좋지 못한 생각으로 타인을 해했으니 그들에게 입힌 손에 보상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져야 하리라.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에게 피해주고 산 거예요. 사실은 이기심으로 산다는 것은 전부 다 피해준 거예요. 피해 안 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기업을 해서 돈 벌었다. 그건 내 돈입니다. 내가 죽자 살자 해서 벌었으니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돈을 번 것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구나. 여러 자연족들에 피해를 준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겠죠. 실제 피해를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줘야 돼요.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이 잘났다고 그만하게 행동하며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만하게 행동하며 잘난 체 하지 말고 새색시가 그동안 다소같이 고개 숙여 새색시가 그동안 다소곳이 생겼으며 경계하고 낮춰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낮춰서 행동해야 한다. 이게 새색시가 그동하듯 요거는 옛날 얘기고 요즘 새색시가 안 그렇다. 결혼식장에서 가보니까 그냥 새색시가 아니고 이거는 맞죠. 헌색시 같이 놀더라. 뭐 부끄러운 기색도 없고 그냥 뭐. 새색시가 좀 참하고 좀 부끄러운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요즘 새색시들은 그냥 뭐 내가 보니까 난 예식장에 가서 보면 저게 새색시가 헌색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참한 맛이 없어. 새색시가 그동안 요거는 좀 옛날 새색시. 앞에 옛날을 붙일까? 요즘 새색시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착각 속에 맞아. 그런데 보통 지 잘났다는 것들은 100% 착각이야. 좀 내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이야.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공주병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왕자병이야. 컴플렉스야. 진짜 내가 외모나 어떤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을 때는 지가 잘났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안 생기는 거야. 그죠? 네. 꼭 그러니까 돈 넘는 것이 있는 척 한다니까? 진짜 돈 있고 내가 풍족한 사람은 돈 있는 척을 잘 안 해. 수수하게 살지. 진짜 잘생긴 사람은 말이야. 정말 잘생긴 사람은 화장 안 해도 잘생겼어. 화장을 변장 수준으로 하면 안 돼. 중국에 뭐 변검하는 그 사람들은 이래 보면 싹 바뀌고 이러고 싹 바뀌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 지우고 나면 남편이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지 잘났다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아상인데 그것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장애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낮추고 항상 다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이제 누가 와서 참 잘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허물이 됐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모르셔서 그렇지 못생긴 구석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좀 숙여줘야 돼. 그 잘생겼다고 보시는 당신이 더 멋있어서 그렇게 보신 것이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잖아. 그죠? 잘생겼다고 보는 사람이 잘생겨서 그런 것이지 대상이 잘생긴 건 아니야. 이성계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 야자 타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그래서 무학스님 좀 뚱뚱하고 코가 크고 그랬던 거야. 참, 저 스님 돼지처럼 생겼어. 대한께서는 참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야자 타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네.
뭐 임금이 갑자기 돼지가 돼요. 크게 사실 코미디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이거든요. 그 남편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지가 못생겨서 그래.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찌질이도 참 진짜 멋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 욕심이 강해가 지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 못생기고 잘생긴 건 아니야. 지 얘기라고. 그래 나는 남편이 어째서 내가 못 살겠고 어째서 지가 그래서 못 살거든 거지. 그럼 지가 남편이 뭐 어디 아프면 지가 아프나? 남편이 못생겨서 지가 못생겼다고 그러면 남편하고 지우고 그럼 신경이 연결돼 있나? 아니야 그런 거. 그러니까 지가 못생겼어. 지가 못나서 별 흠을 다 보고 지가 못나서 난리구슬 치면서 그 남편 때문에 그랬대. 그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속으로 그래 우선 일단은 네가 훨씬 못났다. 네가 훨씬 못났지 뭐. 에이 저렇게 못난 마누라고 사는 남편이 참 안 됐다 그래 우선. 그만할까요? 그만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정상이야. 또 그만할 거야 그러면 대답을 네 그렇게 그러면 그건 그만하면서도 그만하자라는 것이 그 정상이 아니요. 학동들의 정상이 아니라. 예? 아,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버마의 그 교육원에서 교육 때문에 그 일주일간 버마 순례를 하게 돼서 다음 주에 쉽니다.